번째로는 풋살장 운영입니다. 축구 사업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대관 사업을 위한 풋살장은 크게 창고 임대, 건물 옥상, 그린벨트 지역 장기 임대를 통해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축구라는 아이템을 통해 돈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제가 아는 모든 정보를 자세히 그리고 두서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잡설 없이 바로 첫 번째로는 레슨입니다. 공부로 치면 과외인데 최소 3만원에서 개인 능력에 따라 많으면 6만원까지 혹은 그 이상을 인당 1회 한두 시간 수업으로 벌 수 있습니다. 선수 출신만 할 수 있는 거 그렇지 않아요. 우선 레슨을 하기 위해선 인원 모집, 장소 섭외, 장비 구입 세 가지가 필요한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인원 모집입니다. 레슨을 가장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은 축구 클럽에 직원으로 들어가는 건데 선수 출신이 아니더라도 축구를 좋아하고 어느 정도 할 줄 알면 취미반 수업 정도는 가능하고요. 취미반을 다니는 아이들 중에서 사립학교에 다닌다던가 선수할 생각은 없지만 좋아해서 잘하고 싶어서 등 다양한 이유로 개인 레슨을 원하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장소와 장비 모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돈이 들지도 않고요. 또한 축구클럽에서 취미반부터 선수반, 성인반, 특히 요즘 핫한 여자반 등 여러 클래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같은 축구클럽의 선수 출신인 선생님께 레슨 방법과 축구 기술 등도 배울 수 있고 보조 선생님으로 수업에 참여도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홍보를 통해 인원을 모집하는 건데 다음 카페와 네이버 카페를 주로 이용합니다. 다음 카페에서는 대표적으로 축구선수 학부모 연합회와 서경 축구클럽 총모임이 있습니다. 축구선수 학부모 연합회에서는 선수반을, 서경 축구클럽에서는 일반 성인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는 모두의 풋살과 한국 유소년 축구선수 학부모 정보 카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모두의 풋살에서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국 유소년 축구 카페에서는 선수반을 대상으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숨고라는 어플을 통해서 선수반과 일반 성인 모두 모집이 가능한데 유료라는 점 참고하세요. 두 번째로는 유료 용병 모집입니다. 대표적으로는 PMN이라는 축구 클럽이 있는데 이 팀의 운영자는 일주일에 최소 4경기 이상의 매치를 잡고 인원을 전부 유료로 모집합니다. 월 회비와 일일 참가비로 돈을 받고 매치 구장비와 음료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수익이 됩니다. 일반 축구팀을 운영하는 경우 회비는 모두 공금으로 사용돼 수익 발생이 어려운데 큰 수익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수익을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축구팀이 몇 개 있더라고요. 유료 용병 모집을 하는 방법은 레슨편에서 알려드린 서경 축구 모임과 모두의 풋살에서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는 풋살장 운영입니다. 축구 사업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포화 상태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도 많은 풋살장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선 대관 사업을 위한 풋살장은 크게 창고 임대, 건물 옥상, 그린벨트 지역 장기 임대를 통해 지을 수 있습니다. 실내 풋살장도 있긴 한데 층고 높이라든가 크기 면에서 제약이 많기 때문에 대관 사업을 위한 풋살장으로는 크게 추천드리지는 않지만 지역에 따라 좋은 실내 풋살장 매물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요즘엔 그럴 일이 잘 없긴 한데 예전엔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건물에 풋살장을 지어서 억대 벌금을 맞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풋살장은 꼭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에서만 만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창고 임대나 실내 건물 임대 같은 경우에는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풋살장이 보통 한 면이기 때문에 대관 사업으로는 큰 수익을 내기 어렵고 보통 축구클럽 운영을 병행합니다. 또한 창고나 실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을 통해 매물을 확인할 수 있지만 옥상 같은 경우에는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선 크기입니다. 대관 사업을 위한 풋살장의 최소 크기는 30m 곱하기 20m입니다. 또한 크기가 나오는 옥상을 찾더라도 물탱크와 실내기 등 다양한 시설물들의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앙에 위치한 경우에는 외곽으로 이동이 가능한지도 확인해야 하며 옥상 주변에는 풋살장으로 나오는 소음으로 인해 주거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옥상 바로 아래층에 산후조리원 등 풋살장이 들어설 경우 문제가 생길 만한 매장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발품을 팔아 확인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실제로 가서 확인하려 해도 안전 문제로 비상문 자동 개폐 장치를 설치한 곳이 많아 잠겨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다른 영상으로 만들 테니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제발. 이제 적합한 옥상을 찾았다면 끝이 아닙니다. 우선 관리사무소를 통해 건물주를 만나야 하는데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듯이 만나고 싶다고 쉽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임대 관련해서 어찌저찌 하여 만난다고 해도 옥상은 애초에 법이 정한 임대차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건물주 분께 옥상 유휴 공간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이 유휴 공간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도록 하겠다고 설득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건물을 지을 때 애초에 유휴 공간인 옥상을 활용하기 위해
있게 설계를 하기도 하지만 예전 건물은 그렇지도 않고 유유 공간을 모르거나 관심도 없는 건물주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요즘에는 대형 마트 옥상에 풋살장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법인 아닌 개인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축구클럽 운영입니다. 우선 프랜차이즈와 개인 창업이 있습니다. 개인 창업을 할 경우 로고, 명칭, 유니폼, 약관 등 모든 시스템을 직접 만들어야 하고, 프랜차이즈는 이런 부분에서 편하고 홍보에서도 효과적이지만 로열티 등 부수적인 지출이 있습니다. 회원 모집은 축구클럽이 있는 인근 지역 맘카페에서 유료 홍보를 통해 모집하며 보통 3월 입학을 기준으로 연간 계획에 따라 운영하기 때문에 1, 2월에 집중적으로 홍보와 3개월 가입 시 유니폼 무료 증정과 같은 이벤트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클럽 운영은 추천드리지 않는데, 이유는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기에 안전 문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서 큰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반드시 동승자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해야 하므로 인건비도 상승되었고, 요즘엔 안전 문제로 통학 차량 운전 기사님을 따로 두는 추세입니다. 수업 중 부상 문제도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손골절이 가장 많은데, 단순히 돈 벌기 위해 축구클럽 창업을 생각하신다면 말리고 싶네요. 자, 마지막으로 그린벨트 지역 장기 임대입니다. 소셜 매치를 하다 보면 야외에 여러 면의 풋살장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한 풋살장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초기 비용이 창고나 옥상에 비해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과 수익 또한 크게 발생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장기 임대 방법은 우선 매년 그린벨트 지역 스포츠 시설 허가와 관련된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각 지역별로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감된 지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공문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청 관련 부서에 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자격 조건 또한 까다롭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린벨트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하거나 공인된 체육단체 또는 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가능합니다. 이 또한 변경된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청 관련 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길이 때문에 자세하게 다루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